자, 여러분, 더 맛있고 건강한 요리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주방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화학적 과정들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요리의 과학, 그중에서도 기름과 지방에 숨겨진 비밀을 깊이 있게 해설해드리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잖아요. 근데 바로 그 프라이팬 위에서 진짜 놀랍고 정교한 과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단순히 재료가 익는 게 아닙니다. 분자 단위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원리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여러분의 요리 스킬을 한 차원 확 끌어올릴 수 있는 비밀을 알아볼 겁니다.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겉은 시커멓게 탔는데 속은 차가운 튀김. 주방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진짜 끔찍한 악몽이죠. 평소랑 똑같이 요리했는데 왜 갑자기 기름에서 매캐한 연기가 팍 피어오르고 온 집안에 불쾌한 냄새가 진동하는 걸까요? 애써 준비한 비싼 식재료 망치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숨어있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화학적 범인들을 지금부터 낱낱이 밝혀내보려고 합니다. 이 범인들만 제대로 통제하시면 눅눅하고 탄 튀김과는 영원히 작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완벽한 튀김의 비밀, 바로 발연점 마스터하기입니다. 이 열과 기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살펴보시죠. 튀김의 핵심, 여기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160도에서 180도 사이의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숫자는 그냥 대충 나온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기름이 타서 쓴맛이 나거나 해로운 물질이 나오기 직전이면서도 식재료 속 수분이 순식간에 수증기로 변해서 겉을 바삭하게 만들어주는 말 그대로 완벽한 골든타임이자 골든 온도인 거죠. 이 마법의 온도를 유지해야만 기름도 살리고 음식도 속까지 완벽하고 건강하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 온도에 도달하려면 애초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해요. 즉, 자연적으로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발연점이 뭐냐고요? 기름이 열을 못 견디고 분해돼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한계 온도를 말해요. 튀김처럼 뜨거운 열이 필요한 요리를 할 때는 아보카도유나 정제된 카놀라유처럼 분자 구조가 아주 튼튼해서 발연점이 넉넉히 높은 기름을 꼭 쓰셔야 합니다. 발연점이 낮은 참기름 같은 걸로 튀김을 하면 바로 부엌이 화생방으로 변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비싸고 발연점 높은 기름을 샀다고 해도 방심하시면 안 돼요. 자료에 나오는 이 4가지 요인들이 기름을 망가뜨리거든요. 아깝다고 기름을 여러 번 계속 재사용하시거나 빵가루 같은 찌꺼기를 안 건져내고 그냥 두시면 기름 노화가 확 빨라집니다. 찌꺼기들이 먼저 타버리니까요. 또 이중결합이 많아서 불포화도가 높은 기름일수록 열에 엄청 취약해요. 이런 악조건들이 겹치면 원래는 발연점이 200도가 넘었던 튼튼한 기름도 훨씬 낮은 온도에서 매캐하게 타버리고 맙니다. 방금 말씀드린 현상들이 결국 기름을 늙고 병들게 만듭니다. 두 번째 파트, 기름을 늙게 만드는 산패와 그 보이지 않는 악당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쓰는 기름이 완전히 다른 2가지 경로로 공격을 당한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공기 중에 산소가 공격하는 산화적 산패고요. 또 다른 하나는 수분과 효소가 기습하는 가수분해 산패입니다. 이 두 녀석은 하나는 공기에서, 하나는 식재료의 수분에서 오잖아요. 무기는 완전히 다른데 결과적으로 우리의 맑고 투명했던 기름을 불쾌한 냄새가 나는 끈적끈적한 상태로 완전히 망가뜨려 놓습니다. 자, 식재료에 묻어있던 물기가 펄펄 끓는 기름이랑 만날 때 타닥타닥 소리 나잖아요. 듣기엔 좋지만 사실 이 순간이 바로 가수분해 산패의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입니다. 수분, 그리고 리파아제라는 효소가 지방을 무참히 쪼개버리면서 유리지방산이라는 걸 뱉어내거든요. 이 유리지방산은 쉽게 말해 기름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바이러스 같은 놈이에요. 이게 기름에 쌓이면 열에 버티는 힘이 뚝뚝 떨어지고 결국 기름이 심각하게 변질되는 거죠. 그럼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세 번째 파트, 이 적들로부터 기름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궁극의 방어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운 기름 쓰고 나서 그냥 싱크대 밑에 툭 던져두시나요? 절대 안 됩니다. 이 3가지 방어 수칙을 꼭 지키셔야 해요. 첫째, 기름에 남은 수분이나 이물질을 커피 필터 같은 걸로 철저히 걸러내세요. 둘째, 산소와 빛을 차단해야 합니다. 어두운 색 유리병에 담거나 마개를 꽉 달아주세요. 빛도 기름을 파괴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셋째,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해서 화학 반응 자체를 느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 간단한 세 가지만 지켜도 산표를 극적으로 늦출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막는 것도 좋지만 식품과학은 아주 영리한 화학적 방패도 찾아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식품 포장지 뒷면에서 자주 보셨을 거예요. BHA, BHT, 그리고 비타민 E로 잘 알려진 토크페롤 같은 항산화제들 말이죠.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산소 분자가 소중한 기름을 파괴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산소랑 잽싸게 결합해버립니다. 기름을 지키려고 기꺼이 희생양이 되는 아주 든든한 주방의 보디가드인 셈이죠. 자, 이제 찬장 정리는 끝났으니 냉장고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 물과 기름이 만나는 마법 같은 현상, 우유와 버터의 유화입니다. 보통 물이랑 기름은 절대 안 섞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자료를 보시면 우유랑 버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유화라고 부르는데요. 구조가 완전히 정반대예요. 우유나 마요네즈, 아이스크림은 물이라는 큰 바다 위에 아주 작은 기름방울들이 둥둥 떠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빵에 발라 먹는 단단한 버터나 마가린은 기름이라는 거대한 대륙 안에 작은 물방울들이 갇혀있는 형태예요. 베이스가 물이냐 기름이냐, 단지 이 차이 하나로 음식의 질감부터 입에서 녹는 맛까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진짜 마법 같지 않나요? 자, 어떠셨나요? 오늘 이 해설을 통해 발연점의 원리, 기름을 파괴하는 산패의 과정, 그리고 물과 기름이 기적처럼 섞이는 유화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남의 레시피만 따라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 과학적 비밀들을 여러분의 주방에 직접 적용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다음번에 가스레인지 불을 켜실 때 오늘 보신 이 놀라운 화학 반응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리가 훨씬 더 재미있고 완벽하게 통제된 과학 실험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의 주방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흥미로운 요리과학 해설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